나는 지구이며 어머니로서 나는 여러분을 부드럽고 단단하게 껴안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 아래 땅속에 있는 내 존재를 느껴보세요.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세포들이 내 생명력과 에너지를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나는 여러분의 복부에 위치해 있는 감정의 센터, 즉 배꼽 차크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장서서 우리는 영혼이 태양신경총, 즉 위장 부위에 위치해 있는 세 번째 차크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두 번째 차크라, 즉 배꼽 차크라가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의 배꼽보다 약간 아래쪽에, 즉 복부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차크라는 감정, 속욕, 그리고 성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차크라는 깊고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타인들과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지만 열등감, 두려움, 그리고 고독감으로 인해 빛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에 따라 과거에 거절당했던 체험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불안감이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아주 예민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부모는 여러분이 지구에 오게 한 창조주들입니다. 삶의 최초의 몇 년 동안은 자신의 육체적인 생존과 감정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 부모는 여러분이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른으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그러한 관계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대개 잠재적인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삶에 대해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믿음은 주로 이러한 유산에 의해 형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들과 이에 수반되는 감정적인 습관 및 반응 패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 그리고 반응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부모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모공 속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져 의식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 영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제2의 탄생을 체험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두려움 및 무의식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과 대면하고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이러한 재탄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의식의 빛을 이러한 유산에 비출 때 여러분은 그러한 유산과 분리되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안내와 보호하에 내면의 아이를 보살필 수 있게 됨으로써 여러분은 스스로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래된 불안감과 두려움을 힘을 나게 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대체함으로써 여러분은 또다시 어른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여러분은 새로운 안정감을 만들어내게 되며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부는 본연의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가장 큰 권능을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센터로부터 타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자기 자신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인 믿음들을 저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들에는 두려움과 판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나는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어. 나는 잘못된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 자신과 타인들을 구별해서는 안 돼. 등등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믿음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충분치 않으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여러분도 부모가 자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곧바로 알게 되며 그것은 현재 자신에게 뭔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조치는 여러분이 현재의 자신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즉 더 훌륭하고 더 매력적이며 더 성공적인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며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기 위해 여러분은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결핍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가치하다는 근원적인 느낌과 불안감이 복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비극적인 사실은 조건 없는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로서 여러분이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지닌 부정적인 믿음들도 자신들의 어린 시절로부터 유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부모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들을 사랑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여러분을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부모는 자신들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부모들 스스로가 조건 없는 사랑을 결코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물려받은 이러한 매정한 패턴을 깨트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가 지닌 두려움 및 불확실성 속에 여러분이 갇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을까요? 이 장에서는 나는 여러분의 어머니 및 아버지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의 어느 부위에 안정 및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친근한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자궁 속에서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머니와 충분히 연결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서 끝나고 어머니가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는지를 거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과 어머니 간에 거의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지닌 감정과 기분은 여러분이라는 씨앗이 살아가고 지나가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복부는 여러분의 임시 거처이며 지구에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초기 단계에서 어머니는 여성성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인간이 여성과 남성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창조의 여성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어머니란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과 연결되어
여러분을 보살펴주는 여성 에너지의 측면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신 및 자신의 여성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들은 어머니가 나타내는 여성성을 통해 모성애 및 아이와의 관계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장해온 사회 및 문화적인 전통 속에서 여성의 에너지는 대개 가소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의 에너지는 오랫동안 우월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남성과 여성 에너지 간의 갈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성 에너지에 대한 억압으로 인해 두 성들이 모두 고통을 당해온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지닌 힘을 체험하는 것이,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자신들의 느낌과 연결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들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남성 및 여성의 에너지 간의 균형을 이루는데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여러분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믿음들은 부모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됩니다. 남성과 여성들이 이러한 믿음들이 제약적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남성 및 여성의 에너지를 새롭게 탐구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심할 때에만 비로소 이러한 사슬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 및 여성성에 대해 여러분은 어머니로부터 어떤 이미지를 물려받았나요? 전형적인 여성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수용하며 연결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에너지는 유동적이게 흐르며 경계를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의 에너지는 가슴이 지닌 특성들, 즉 조건 없는 사랑, 연민, 보살핌을 가장 고귀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자신의 여성성을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었나요? 작은 아이인 여러분이 어머니의 복부 속에서 편히 쉬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가장 먼저 어떤 기분이 되나요? 어떤 느낌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나요? 기쁨과 연결감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나요? 어머니로부터 흡수했던 에너지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균형을 잃게 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자궁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놓쳐버린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세요. 시간은 신축성이 있으며 여러분은 현재로부터 과거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 아이에게 치유의 에너지를 보내세요. 그리고 아이가 그 에너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세요. 마음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그 아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에너지적으로 그 아이는 여러분의 복부에 존재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는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두 번째 차크라 속에 존재하는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것이며 한때 어머니로부터 흡수했던 에너지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여성이 그랬던 것처럼 남성도 여성 에너지뿐만 아니라 남성 에너지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물려받았습니다. 남성들은 대개 자신들의 감정을 억누르라고 권유받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숨기면서 결단성 있게 행동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남자다움, 남성성에 대해 이러한 이미지는 여성의 에너지를 비하하는 것이 여성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남성의 영혼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자신의 남성 에너지와 한 남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요구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버지는 자신의 감수성을 억눌려져 감정적으로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었나요? 두 사람,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함께 나타나도록 하세요. 어린아이인 여러분이 아버지 옆에 서 있으며 아버지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먼저 여러분의 느낌은 어떤가요? 아버지에게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나요?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이 기분 좋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나요? 감정적으로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거의 여러분이었던 그 아이에게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세요. 아이 옆에 앉아 아이를 관찰해 보세요. 아이가 여러분의 두 눈을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그 아이를 위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아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남성의 에너지는 에고가 지닌 의식적인 힘이 가장 고귀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며 이러한 힘은 영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치유된 남성의 에너지는 여성의 에너지에게 봉사하고 보호할 때 비로소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지혜, 폭넓은 시야, 용기, 그리고 자의식, 이러한 것들이 균형 잡힌 남성의 에너지가 지니고 있는 특성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고, 생각의 기능과 우월적인 특성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외적으로 여러분의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여러분의 감정, 이제는 느낌과 행동 간에 그리고 영감과 구현 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남성 혹은 여성이 되세요. 각 개인의 내면에서 남성과 여성 에너지 간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남성이나 순수한 여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남성, 여성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성의 몸으로 태어난다면 당연히 여성의 에너지가 지닌 특성들과 더 강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남성의 몸으로 태어난다면 남성의 에너지가 지닌 특성들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2의 탄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즉 영혼이 세속적인 인간과 서로 협력하여 하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머지않아 남성과 여성 에너지 간의 내적인 균형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과 마주하게 될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양쪽 남성과 여성의 측면들이 내면에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을 때 감정적인 안정감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부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남성으로서의 여러분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감정과 취약점 그리고 감수성에 또다시 익숙해지고, 또한 여성으로서의 여러분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내적인 힘을 되찾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공간 속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이 지녔던 힘을 되찾고 반면에 남성들은 자신들의 온화함을 받아들이고
다시 느낌과 연결되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소녀 시절에 많은 여성들은 오로지 베품으로써, 즉 이해시키고 보살피며 그리고 봉사함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배우게 됩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아이에게는 베푸는 것이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사랑과 감정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 베푸는 것이라면 머지않아 균형 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베풀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그렇게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없는 베품으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자아의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감정적인 의존으로, 즉 만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힘과 독립성을 찾아내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지켜내고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여성들은 남성 에너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대개 상황이 정반대가 됩니다. 어린 소년들에게는 자신이 지닌 힘을 과시하는 것이 금기시 되지 않습니다. 어린 소년들은 돋보이고 솜씨가 있으며 탁월한 것이 매우 가치 있는 특성들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에고의 힘이 강조되고 타인들과의 연결은 별로 중요시되지 않습니다. 성취하는 것이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남자아이들은 취약한 부분 및 약점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들을 억누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취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숨김으로써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느낌을 밀어냄으로써 영혼과의 연결을 상실하게 됩니다. 외적인 겉으로 보이는 성취가 내적인 영감의 지원을 받지 못할 때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과 멀어지게 되며 결국에는 외부로부터의 인정과 이해를 얻기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커다란 감정적인 불안감이 내면에 생겨나게 됩니다. 남성들에게는 자신들의 느낌과 연결되고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성에게는 감정적인 안정감이라는 등불을 내면에 만들어내기 위해 감정적으로 타인들과의 의미 있는 연결감을 만들어냄으로써 가슴의 에너지, 즉 여성의 에너지를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측면들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일반적인 지침들을 일부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여러분은 감정적인 관계들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반면에 남성으로서의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남성의 에너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여성들은 온화함과 친밀함에 순응하는데 저항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예민하고 여성의 에너지에 편안함을 느끼는 남성들은 특히 자기 자신을 지키고 에고가 지닌 힘을 나타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측면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온전해지세요. 이러한 균형이 내면에서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관계없이 온전해지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내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균형을 내면에서 찾으려고 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이상형을 타인들에게서, 즉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
친한 친구 혹은 스승에게서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완벽한 어머니와 완벽한 아버지에 대한 동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끝없는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이해의 원천으로서의 어머니 그리고 지혜와 보호라는 절대적인 온천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동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어머니와 완벽한 아버지에 대한 열망은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 간의 내적인 균형을 열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적인 각성과 성장이라는 여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완벽한 어머니 혹은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속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파트너도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인간으로서의 여러분은 이러한 열망을 자신이 맺고 있는 대부분의 긴밀한 관계에 종종 투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이상적인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것은 내면의 아이가 지니고 있는 원초적인 열망으로 이 아이는 이러한 사랑을 박탈당해왔으며 이러한 박탈감으로 인해 아직도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공경에 처해 있는 이러한 내면의 아이를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여성 에너지와 보호와 지혜라는 남성의 에너지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성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원초적인 여성의 에너지를 나타낼 수 없으며 어떠한 남성도 원초적인 아버지의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버림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무거운 부담감과 심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가장 깊은 내적인 고통을 해소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감을 버림으로써 관계 속에서 편협되지 않은 유연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내면의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즉 두려움, 사랑의 에너지가 혼합되어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역사를 가진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아이에게 진실을 되돌려 줌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이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훌륭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용감하고 사랑스러우며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천진난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더 많이 자립적, 독립적이 될수록 내면의 아이도 더 밝고 기쁨이 넘치며 더 창의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암을 통해 타인들과의 관계도 변하게 될 것이며 감정적인 안정감을 더 이상 타인들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즉 그 자체로 안정적이고 안전합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타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될 여지도 생기게 됩니다. 독립적이 되고 있는 그대로 안전해지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뿐만 아니라 타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타인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우정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즉 나는 있는 그대로 훌륭해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